예, 이번 시간에는 로마자 포 정보 입력 표시 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로마자 포 정보 입력 표시. 그 체계와 설계와 로마자 3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띄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시죠. 일단 보면 인간의 이제 오감이라는 게 있죠. 오감. 영화 뭐 식스센스도 있는데 파이브 센스가 기본이죠. 시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들 수 있고요. 우리 교육 시간에 이미 했습니다. 교육 시간에 이미 했죠. 일단은 눈으로 우리 책을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도 지금 강의를 눈으로 듣고 있죠.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그 촉각이 있고 미각, 후각. 미각 요리사 써야죠. 이건 조향사, 그렇죠? 향기, 화장품이나 향수 만드는 사람들 조향사. 근데 이거와는 달리 반응 속도라는 게 있어요. 반응 속도. 교육 효과는 이렇고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반응 속도는 시각이나 촉각 다른 것보다 청각이 제일 빨라요. 반응 속도는. 여러분 이제 100m 달리기 생각하면 됩니다.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응 속도가 빠른 게 촉각입니다. 누가 옆구리 쿡 찌르면 바로 반응하죠. 그렇죠? 촉각이에요. 청각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쾅 하잖아요. 그럼 바로 움찔해요. 사람들이. 바로 움찔합니다. 어디서 탕 소리가 나면 바로 움찔합니다. 제일 빠르고요. 그 촉각은 누가 옆구리 툭 찌르잖아요. 그럼 바로 움찔합니다. 촉각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각 같은 건 반응이 늦어요. 뭐 누가 이렇게 뭐 날라오거나 했을 때 얘네들보다 늦다는 거죠. 미각, 통각 이런 식으로 했죠. 바로 알아두시고요. 이번엔 이제 빛의 성질에 대해서 할 텐데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제가 설명드리는 게 확실하고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면은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광원이 있어요. 입체적인 구예요. 공처럼 태양이라 생각하세요. 여기서 완전히 사방팔방으로 쫙 어떤 이제 전등이 하나 있을 때 쫙 온 공간을 다 비추잖아요. 이것처럼 모든 방향으로 인한 빛의 방출량, 모든 방향에 따른 빛 방출량을 광속이라고 합니다. 광속. 모든 방향의 빛 방출량. 그 태양에서 온 공간을 다 광원이, 얘는 광원이에요. 광원. 여러분, 광원. 그렇죠? 광원. 빛의 진원지 이런 뜻이죠. 이게 보면은 그래 단위도 루미너스 플럭스 이래서 루미너스가 뭐예요? 빛난다 이런 거고 플럭스는 뭡니까? 유량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빛나는 양, 유량, 플럭스 흐르는 양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루멘을 씁니다. 루멘 단위를 써요. 루멘 단위. RM이죠. 아니 LM 루멘 단위를 씁니다. 루멘 단위.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 광속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광속. 이번엔 조도입니다. 조도. 시험이 제일 많이 나죠. 이건 뭐냐면 실제로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에요. 빛 양. 이건 빛 방출 총량이고 여기 나오는 총량이고 얘는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에요. 이것도 정확히 뭐냐면 1m, 1m, 1m 단위로 1m 단위로 떨어지는 빛의 양을 조도라 그래요. 조도. 떨어지는 양 조도라고 합니다. 조도. 그 단위로 보면은 루멘을 그쵸? 입방미터 이건 면적입니다. 면적으로 나눠요.
미터를 면적으로 나눠요. 입방미터를 면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읽기로는 룩스라고 읽어요. 룩스. 그래서 우리가 1룩스, 2룩스 제일 많이 쓰는 빛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단위가 조도예요. 조도. 맨룩스, 맥룩스. 광원이 뭘 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작업면에 있어서 작업면에 떨어지는 우리가 이것만 관심이에요. 벽에 떨어지는 빛, 그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도예요. 실제 전구에서 뭐가 이렇게 얼마가 총 방출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생활에 작업하면서 공부하면서 필요한 거는 다 지면이나 어떤 면에 떨어지는 빛의 양을 따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조도라고 합니다. 조도.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이번에는 빛이 여기서 완전히 공처럼, 백열전구처럼, 태양처럼 온 사방팔방 공간으로 다 방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 단위 입체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원뿔형이 보이죠? 콘 형태가 보이는데, 이 단위 입체각은 세타라고 표현하지 않고 SR이라고 그래요. 이걸 입체각이라고 그래요. 써놓으세요. 입체각. 이 입체각인데 이쪽 입체각당 방출되는 빛의 양을 광도라고 그래요. 입체각당 방출되는 빛의 양, 그걸 광도라고 합니다. 광도. 입체각당 코너 형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광도라고 그래요. 광도. 입체각당 들어오는 빛의 양. 특정 방향, 일종의 방향성을 가지죠. 입체각당은 특정 방향을 뜻합니다. 특정 방향을 뜻하는데, 그래서 광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광도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세요. 칸델라. 우리 고등학교 때 지구 시간에 배우잖아. 빛이 빛나는 걸 보고 우리가 칸델라. 근데 그 빛이 우리나라 그 지구에 떨어지는 거는 관상 아니야. 빛 자체가 빛나는 걸 보고, 그쵸? 그 입체각자 특정 방향으로 오는 거 아니야? 그 별이 사방팔방으로 빛을 방출하는 광선 관심이 없어. 지구상으로 오는 특정 방향으로 오는 그 칸델라. 그래서 맨날 칸델라 우리가 그래서 지구과학 때 배웠던 게 별이 빛나면서 우리 눈에 들어올 때 그 별이 자체가 이쪽 우리 지구를 향해서 특정 방향으로 빛나는 걸 칸델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칸델라의 단위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아까 했듯이 이 루멘을 SR 입체각으로 나눕니다. 이거 입체각입니다. 입체각으로 나눈 거야. 단위 면적당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잖아. 이건 단위 면적당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인 게 단위 면적당이에요. 여기 써놓으세요. 단위 면적당. 똑같은 얘기지. 그 입체각당, 그쵸? 그래서 루멘, 광원의 루멘 단위를 이거는 면적으로 나눴고요. 여기 입체각으로 나눠준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 이번엔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보니까 그래, 여기 떨어지는 빛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람을 기준으로 내 눈부심 정도 이거는 어떻게 따질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휘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휘도라는 거는 사람 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 눈을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반사되는 빛의 양이에요. 반사되는 빛의 양을 휘도라고 합니다. 단위 면적당 반사되는 빛의 양을 휘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 면적당 반사되죠. 그걸 갖다 휘도라고 그래요. 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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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도.
그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는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빛의 양.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반사되는 빛의 양은 이걸 뜻하는 거고요. 반사됐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거 있죠. 방출되는 빛의 양도 휘돌아갑니다. 정의를 똑같이 써요. 단위 면적당 반사되는 빛의 양을 휘도라고 하고,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빛의 양도 휘돌아갑니다. 왜? 여기서 반사됐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 눈의 관점에서는 똑같아. 이게 방사, 이게 광원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광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면적에서 방출되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그래서 반사되는 건 이제 바닥에 놓고 우리 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직접 광원에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 단위 면적이라고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단위 면적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위 면적, 여기서 걸리는 단위 면적은 얘를 뜻하고요. 파란색을 뜻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단위 면적은 요 면적을 뜻해요. 요 면적. 1m, 1m, 1m가 되겠죠. 요 면적을 뜻해요. 여기서 말하는 단위 면적은. 아시겠어요? 요 면적에서 방출되는. 이 광원이 여기 들어왔다. 그러니까 눈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반사돼서 들어온 걸로 따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되겠죠. 근데 광원을 직접 봤을 때 여기서 눈부심 정도니까 방출되는 양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 결국 칸델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칸델라라고. 이 칸델라의 단위가 칸델라를 단위 면적으로 나누게 돼. 그러니까 요 면적을 따지는 거예요. 칸델라의 단위가, 휘도의 단위가.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양, 그렇죠? 칸델라. 이 칸델라 단위를 나눈 게 된다. 이렇게 뜨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고. 그건 니트라고 이럴 거예요. 니트. 이거 설명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 찾아봐도 다 서로 베껴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모릅니다.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따라옵니다. 일단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휘도도 이렇게 된다. 그 단위 관계와 얘네 관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쵸? 이렇게 잘 해놓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거보다 더 쉽게 표현하나? 그래서 보자고. 아까 근데 조도의 단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광속을 그렇죠? 면적으로 나눈 거죠. 면적. 여기서 미터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1m 곱하기 1m니까 이거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거. 또 하나 단위가 있는데 뭐냐면 이번에 단위는 이거예요. 여기를 요 길이를 L로 보는 거예요. 요걸 L로 봤을 때, 이걸 L로 봤을 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광도 뭐야? 그죠? 칸델라지? CD를, 그쵸? CD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요. 이 거리의 제곱도 미터 단위다 보니까 미터의 제곱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이 미터의 제곱을 면적으로 헷갈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오기도 하는데 요 칸델라를 기준으로 해갖고, 왜? 출발점이 여긴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 단위 면적당 이렇게 들어오는 요 부분 있죠? 광도. 요 광도를 가지고 이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준 단위로 간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거 저밖에 설명 못 합니다. 이 뜻입니다. 이 뜻.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저랑 똑같이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몇 번이고 연습해갖고. 그럼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그려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려내실 수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 그려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려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려내실 수가. 잘 해놓으시고 몇 번이고 연습해서 여러분들 그려내셔야 돼요. 그려내셔야 된다. 아, 그렇게 하시면은 되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 그래서 이제 광속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죠? 광속이라는 게 있었고, 조도라는 게 있고, 조도라는 게 있고, 그렇죠? 광속에 대해서는 일정 입체각으로 하는 광도라는 게 있고, 도가 세기. 플럭스는 어떤 유량이란 뜻이고, 속, 그렇죠? 플럭스, 묶음 아니에요? 유속, 유량, 단위, 속, 플럭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인텐시티, 광도, 세기를 얘기하는 거야. 세기, 인텐시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사된 빛, 휘도. 이 반사됐다는 것도 이쪽에 광원이 있다고 치면은 어떻게 돼? 방출량.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몇 번이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익히십시오. 한번 텍스트를 볼게요. 이미 이제 한 것들을 하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뭐 시험 더럽게 많이 나왔죠. 기업 진단지도까지 산업안전 일과부터 광속 보겠습니다. 루미노스 플럭스, 그렇죠. 쏙입니다. 쏙, 그렇죠. 총량입니다. 광으로 나오는 사방팔방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런 단위는 루멘을 쓴다. 맞고요. 다음에 광도 이번에 보겠습니다. 입체각 SR입니다. 단위 입체각이. 그래서 이제 SR로 반전 광속이죠. 그래서 광속을 SR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CD, 칸델라. 그 제가 아까 지구과학에서 배웠던 별이 반짝이는 거 일정 입체각 콘으로 해갖고 우리 지구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량. 그러니까 이건 절대량이에요. 절대량. 이쪽에 그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 이제 조도. 조도가 먼저는 조도 나왔죠. 그래서 조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물체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광속입니다. 광속의 주사 면적의 미터제곱. 그래서 미터 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얘기했죠. 그렇지? 공식 두 개니까 둘 다 정확히 외워야 된다. 광속으로 출발하는 게 있고 광도로 출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미터 제곱과 이 미터 제곱은 다르다 얘기했습니다. 미터 단위는 맞아요. 이거는 근데 면적에서 그런 거고 이거는 태양과의 거리, 광원과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말하는 룩스 하는 게 이 부분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단위가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이 공식에서 이 단위가 나온 거고 이 공식에서 이 단위가 나온 거죠. 이 미터와 이 미터는 달라요. 이건 면적의 미터고 이건 거리의 미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안전보건 규칙에 보면 이거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제8조. 섭취는 사실 조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조정했다. 이거 맨날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다만 깽내 작업장과 관광지역 취급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단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갱내 작업장은 뭡니까? 탄광이죠, 탄광. 그렇죠. 실제로 이 룩스를 유지 못할 수도 있는 현실성을 방안해 갖고 요거보다 더 낮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관광재료 이거 어디예요? 그렇죠. 사진 인화하는 곳이죠.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작업하는 곳이지만은 얘네들보다 더 낮게 조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조도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규칙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심사를 갖는 건 조도예요. 떨어지는 빛, 작업면에 떨어지는 빛, 작업면의 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준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작업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150 룩스가 되는 거고요. 150 룩스. 그래서 그 바퀴 작업은 절반, 2분의 1이고요. 정밀 작업은 이제 2배로 올라갑니다. 곱하기 2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초정밀 작업은 그럼 어떻게 되죠? 600입니까? 아니죠. 600 플러스 150 더 했어요. 그래서 750. 이거 외워야 됩니다. 늘 시험에 나와요. 늘 시험에. 그 단서의 의미 정확히 알아두시고 얘네들은 이 기준보다 더 낮게 유지해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 여기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맨날 이제 머리 깨지죠. 이거 인터넷 찾아보고 해도 뭐 어디서 인지 모르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반사율.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반사율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반사율. 의의가 중요해요, 의의가. 반사율은 휘도와 조도의 비율을 그랬습니다. 휘도는 뭡니까, 휘도? 그렇죠. 휘도가 반사죠. 그리고 조도는 입사죠. 그렇죠? 아니 맞잖아. 여기 들어온 게 조도였고 나가는 게 이게 조도고, 그렇죠? 이게 휘도였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휘도가 반사고 조도가 입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사율은 뭐겠어? 그렇죠? 입사양분의 반사가 되겠죠. 입사양분의 반사. 그래서 반사율이 딱 보면은 그래서 조도분의 희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입사잖아. 입사분의 반사. 그런 정의로 나뉜다. 그냥 대강 봐두시면 됩니다. 대강 봐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되고, 빛을, 요거 중요한데, 빛을 완전히 반사시키는 표면의 반사율은 100%겠죠, 당연히. 그렇죠. 들어온 거 다 내보내니까. 그렇죠. 반사율은 뭔지 알겠고, 그 비율이고. 얘네들 파이가 붙거나, 백이 붙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 환산에 대한 개념이에요. 환산의 개념. 이 휘도 같은 경우에 칸델라로 표현이 됐잖아요, 입체가. 그래서 파이가 붙는 건데, 제가 이 식을 정확히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한번 쫙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 의의가 중요하다. 의의가 중요하다. 휘도와 조도의 비율이다. 시험에 났고 의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보겠습니다. 실내 권장 반사율.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반사시켜서 빛나야 되는가예요. 우리 느낌으로 알죠. 우리 천장에, 그쵸, 천장에 밝게 빛나야 되고, 그 다음에 벽, 그 다음에 가구, 바닥. 이래야지 가장 편안하다는 거예요. 바닥이 반짝반짝거리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닥이 반짝거리면 눈부셔요. 그게 아니라 자연환경처럼 위쪽이 밝고 아래가 어두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장부터 벽으로 이렇게 반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천장이 제일 반짝거리고 있다는 건 밝다는 뜻입니다. 이쪽이 어둡다는 뜻이고. 뭔지 알겠죠? 여기가 밝고, 반사율이 됐다는 건 밝다, 이제 어둡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대비. 이것도 의의가 중요해요. 대비도 의의가 중요합니다. 이 대비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대비라는 게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어요. 그렇죠? 배경이 있고, 이번에 이걸 관역이라고 할까? 예, 관역. 표적 뭐 이렇게 하죠. 관역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그쵸? 이 대비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까 하는 생각.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건, 우리가 어떤 관역을 볼 때, 이 빛들은 다 휘도예요. 반사돼서 휘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휘도. 얘네들이 광원이 아니잖아. 그쵸? 반사된 휘도를 측정해요, 휘도. 그래서 이 배경 쪽의 휘도와 관역 쪽의 휘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 보자. 이게 배경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의 휘도분에 실제 얘네차 배경의 휘도에서 관역의 휘도를 빼면은 그게 대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휘도예요. 그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흰 배경에 이게 검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배경의 휘도는 100%라고 그럴게요.
그렇죠? 여기는 거의 0%라고 할게요. 뭐 10% 정도 하죠. 되게 다크해서 10 정도라고 할게요. 10% 정도라고 할게요. 이런 경우에 얘 같은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100분의 90 정도 되겠죠. 그 휘도는 어떻게 돼요? 거의 90%, 그 대비는 90%가 되는 거죠. 대비는 90%. 이런 게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관역이 배경보다 어두우면 대비는 0에서부터 100색, 100 사이의 값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아두시는 느낌으로 아시면 됩니다. 배꼽했다는 거 나오죠. 이제 퍼센트라는 뜻이고. 예, 그렇게 하면 명도 아시죠?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뜻합니다. 어떤 물체의 밝기.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 휘도입니다. 휘도. 반사된 빛. 그렇죠? 물체 표면의 밝기니까. 조도는 물체 표면에 도달하는 빛이고, 휘도는 그러니까 우리 눈의 관심사는 휘도예요. 우리 눈의 관심사는. 그렇죠? 근데 그건 하도 주관적이고 사람의 눈의 거리 뭐 이런 것들에 좌우되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안전보건 기준 같은 경우에는 표면 자체에 도달하는 빛을 가지고 럭스 그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밝기 기준을 잡아놨죠. 휘도는 하도 임의적이니까. 채도는 색이 선명한 정도, 크로마라고 하거나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포화란 뜻인데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채도. 그러니까 뭐 블랙도 이런 거죠. 색깔표 볼까?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 그렇죠. 그러니까 채도가 이쪽 빛 볼 때 채도가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은 거잖아요. 색이 선명한 정도. 보이시죠? 채도가. 이쪽이 높고 채도가 어떻게 돼? 채도가 이쪽,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위쪽이 낮고 밑에가 높은 거잖아요. 색깔이 강하잖아요. 같은 노란색이라도 같은 초록색이라도 이게 채도입니다. 이걸 다 활용하게 될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